할렐루야. 예, 오늘은 2020 우한폐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한폐렴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공포죠. 이 우한폐렴 자체가 공포인데 오늘 이 우한폐렴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우한폐렴의 원인, 이 우한폐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제 한 중반부터 이제 중요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깜짝 놀랄. 그러니까 이 처음만 보시고,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시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면은 이 중요한 내용은 중반부터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그림을 못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이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라 그래요. 지금부터 우한폐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라 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태양 있잖아요. 태양에 코로나 있잖아요. 태양이 비치면 이렇게 막 빛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데, 그거 닮았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이제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중국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 우한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터진 건데, 중국의 중심부에 있는 곳이에요. 우한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 같은 곳, 중심에 있어서 다 거쳐가는 곳, 거기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게 퍼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이 우한을 정해 놓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한은 타켓으로 예전에 계획된 곳이에요. 이 우한이란 도시는. 그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인데, 여태까지 없었던, 예전에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고, 2012년도에 메리스 있었죠.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애가 요번에 우한폐렴이에요. 사스보다 한 6배 정도 빠르대요. 근데 그 이상 빠른 것 같아요. 이따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죠. 그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맨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 그런데 여태까지 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있어 왔나요? 있어 왔죠. 그런데 그런 전염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전염병은 그동안에 있었던 전염병하고는 틀린 전염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의 전염병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된 전염병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전염병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된 전염병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된 전염병이, 그 바이러스가 이제 뿌려지고 그게 걸린다고 하면 상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요? 그 계획한 사람이 나쁘게 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가면 갈수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염병은 기존에 있었던 전염병과는 질적으로 틀린 전염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한폐렴이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던 전염병인 거예요. 이 우한폐렴이. 그게 왜 그런지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이걸 예언하셨지만 이걸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몇 년 전부터 세계에 대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어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전염병이다. 이거를 뭐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여기에 돈도 엄청나게 붓고 있는 게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몬산토 주식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몬산토가 뭔지는 아시죠? GMO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전염병, 이 바이러스 연구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인구를 5억으로 줄이는 게 이 신세계 질서의 목표예요. 그런데 전쟁보다도 더 빨리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염병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대전염병 그런 때가 있을 거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 일루미나티 흑암의 세력들이. 이들은 이미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런 거를 계획했고, 그 계획한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얘기만 하면 저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 대전염병, 이 사건을 계획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 그걸 일단 아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우한 그 아내가 말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 몇 가지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기가 우한 시내인데, 이 우한 폐렴 이 걸 환자들이 그냥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응? 저렇게 그냥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우한 병원인데 아주 발 디딤 틈도 없이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시체들이에요. 시체들이 지금 막 병원 복도에 한 3일 됐대나? 여기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이 뭐냐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 폐를 공격하나 봐요. 폐를 공격해갖고 폐에 염증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급격하게 빨리 진행이 돼갖고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 곤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 폐렴 걸린 사람들 옆에 환자들한테는 이 인공호흡기가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우한 안에는 생지옥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전염병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여기도 이제 쓰러진 사람. 여기 뭐 이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호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전염이 돼갖고 쓰러져 있는 그런,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저희 우한에 있는 분들이 직접 찍어갖고 올린 영상들이 너무 많죠. 이 간호사가 이제 1월 25일 날 이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다 알린 건데,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1월 25일 날 한 건데, 25일이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이제 뭐 바깥에서는 잘 몰랐을 때예요. 근데 이 간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감염자가 지금 9만 명이다. 9만 명. 이때 1월 25일 날. 근데 실제로 1월 25일 날 발표한 거는 몇 명 안 됐어요. 1000명 조금 넘었을까?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간호사는 9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명이 동시에 14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명이 동시에 14명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뭐 그동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우한 폐렴이 무서운 게, 그러니까 증상이 처음에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우한 폐렴 보건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과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몇 명에까지 동시에 14명까지 전염시킬 수 있는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만 명이라는 거 다 거짓 뉴스다, 가짜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 뉴스를 봐도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 이 군사 통제 도시가 돼버렸어요. 우한이. 저렇게 지하철역에도 군인들이 저렇게 지키고 있고, 저게 뭐냐면 저 환자 이송하는 거예요. 저기 그 무슨 뭐에 타고 있죠. 균이 밖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니까 저런 데다가 이동을 할 때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심각해. 지금은 더 심각해졌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우한은 통제. 우한이 1,100만 명이 산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죠. 1,100만 명이면. 그래서 지금 우한 천민이라는 단어도 생겼어요. 우한 사람들을 천민보다 더 못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한 사람이라 하면은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전염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한 사람들 오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중국에 우한에 있던 우리 교민들이 1차적으로 왔잖아요. 367명인가 8명이. 그때 환영했나요? 반대했나요? 반대했죠. 그런 상황. 그래서 우한 그 사람들이 천민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지금 우한에는 차도 못 다녀요. 기차, 비행 다 통제죠. 다 집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거대한 감옥이 된 거예요. 거대한 감옥이. 사람이 안 보일 정도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홍콩 최고의 바이러스 전문가 간 교수라는 분인데 사스의 원인 그거를 밝혀내신 분이에요. 바이러스 전문가죠. 이분이 거길 간 거예요. 도와주러. 갔는데 하루 만에 도망쳐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조차 탈영병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도와주러 갔는데 이 바이러스의 전문가인데 하루 만에 도망쳐 나온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번 바이러스만큼 두려웠던 적이 없다. 그동안에 있었던 전염병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우한 폐렴 확산이 폭발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보수적으로 그냥 아주 작게 추산해도 사스보다 10배 감염자가 생길 거다. 아주 작게 잡았을 때. 그런데 이미 10배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한 출입을 봉쇄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홍콩 최고의 바이러스 전문가도 그 전에 있었던 전염병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주 무서운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전문가가 있어요. 렁 교수라고. 이분도 이제 홍콩 이 바이러스 전문가인데 이분이 또 얘기한 내용이 뉴스에 나온 게 있죠. 같이 뉴스 한번 볼게요. 홍콩대학교 전염병 역학통제센터를 이끄는 가브리엘 렁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미 2만 5천 명에 육박했으며 4만 4천여 명이 잠복기에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렁 교수는 공중보건 조치가 없으면 감염자 수는 6일마다 2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인구가 3천만 명을 넘고 우한에 인접한 중국 충칭시에서 대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충칭에서 대유행의 절정이 지난 2주 후에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4월과 5월에 절정을 보인 뒤 6월과 7월에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게 1월 한 25일쯤이에요, 이것도. 이 홍콩 아까 전에 관 교수가 얘기했던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 이미 2만 5천 명의 감염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6.2일마다 2배 이상으로 이게 감염자가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게 확산되는 거, 중국에 확산되는 그걸 더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옆에 도시가 충칭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 3천만 명이 산다는 거예요. 거기로 퍼지게 되고 또 베이징 더 큰 도시로 퍼져서 급격하게 확산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죠. 바이러스가 한번 생기면 오래 간단 말이에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갔어요, 1년. 런 교수가 하는 얘기는 뭐냐? 요게 4, 5월 달에 절정기를 가졌다가 6월, 7월 달에 이제 수그러들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것도 예측일 뿐인 거예요. 얼마나 더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스가 1년이 갔으면 얘는 1년 이상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거냐 이 말이죠. 이 전문가가 예상할 때 충칭, 베이징 이런 곳으로 이게 퍼져갖고 전염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죠. 1월 31일 날 뉴스예요. 사망자가 213명이에요. 더 많게 당연히 더 많은데 이게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는요.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돼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타격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무슨 타격이 크냐면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커요. 저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국은 점점 더 망하는 거예요. 중국에 갈 사람도 없고 중국하고 무슨 거래를 할 사람도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최대한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예 그 안에서 그냥 무마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이렇게 이제 발표하면서 총리고 시진핑이고 앞장서서 나가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숫자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사이 확진자가 거의 2,000명 가까이, 그리고 하루 사이 사망자가 43명.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발표만 봐도 엄청난 거예요. 저거보다 비공식적인 건 훨씬 더 넘겠죠. 훨씬 더 넘을 거예요. 우한 후베이 17만 명의 의료 종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 뉴스 보면서 이게 보통 심각하지 않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자, 17만 명이면 적나요, 많나요? 엄청 많죠? 그러면 그 17만 명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의료 종사자들도 부족한 거예요. 집을 못 가요.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환자가 많으니까. 예. 그런데 저 종사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7만. 그럼 환자는 몇 명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병원 종사자들이 부족해서 지금 각 곳에서 지원 6,000명, 7,000명 와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집을 못 가요. 옷도 못 벗는데요. 옷 벗으면 감염되기 때문에 옷도 못 벗고 못 갈아입는 상황에서 거기서 쪽잠 자면서 그렇게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더라고요. 의료 종사자가 17만 명인데 그게 부족하다. 환자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길 수밖에 없는데 터지는 거죠, 그냥. 다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안후이에서도 무증상자 통한 전염 추정 사례 나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증상이 없으니까 정상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잠재돼 있던 그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한 봉쇄 전 떠난 사람 500만 명. 춘절, 중국의 가장 큰 명절 춘절 그 시점으로 500만 명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의도된 거죠. 의도된 거예요. 이 춘절에 맞춰서 2020년 춘절에 맞춰서 이 우한 폐렴 퍼뜨린 거예요. 확진자 곧 10,000명 넘을 듯. 이게 이제 공식적인 발표예요. 그래서
WHO도 지금 비상사태 제일 높은 단계거든요. 그걸 선포했죠.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늘어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월 10일 날 한 명 사망자 나왔는데 쭉쭉쭉쭉 나오다가 지금 늘어나는 게 25명, 40명, 50명, 80명 늘어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이제 감당 못할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이 화장터가 있대요. 여기 이제 죽으면 다 화장시킨대요. 바로바로 화장시키는데 한 곳만 지정을 해놨대요. 거기 화장터가 그냥 24시간 내내 돌아간대요. 내내 돌아가는데 그렇게 내내 돌아가면 한 200곳 정도 그 화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매일 돌아간대요. 24시간 내내. 그것만 봐도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것도.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에 40명 정도 지금 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터는 왜 24시간 내내 돌아갈까요? 그 화장터 한 곳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200명씩 화장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확진자. 지금 이거는 이제 1월 30일 기준이네. 그렇죠? 그래서 31일 날 아까 보신 것처럼 10,000명에 가까이 왔고 확진자가 사망자가 213명이었나요? 그 정도로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다 뚫려갖고 아프리카 외에는 거의 다 뚫렸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고 캐나다, 유럽 다 뚫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사스와 코로나를 이제 비교해 놓은 거예요. 사스가 1년 됐죠. 1년 정도 유행을 했는데 확진자가 8,096명이에요. 1년 동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우한폐렴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9,795명인 거예요. 벌써 이미 한 달 만에 사스를 훌쩍 넘어갔죠. 한 달 만에. 근데 사망자는 사스가 더 많아요. 현재까지는 774명,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사스를 훨씬 넘겼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확진자도 마찬가지고. 이미 1월 25일 날 그 간호사가 그때 당시에 9만 명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영국에서 굉장히 그래도 저명한 곳에서 발표한 게 그때 당시 한 1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같이 봤어요. 그 간호사랑. 지금은 한 2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봐요.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있잖아요. 비교해 봤는데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이 우한폐렴이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애예요. 공포의 바이러스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지금부터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실 텐데 이거의 원인, 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실 거예요. 처음 환자가 생긴 게 2019년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2020년도에 맞췄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져나가 확산될 거라는 거를 계획해 놓은 거예요. 2020년이 중요한 해인가요? 네. 엄청나게 중요한 해죠. 2020년 1월 9일 날 첫 번째 사망자가 생긴 거예요. 2020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 우한폐렴이라는 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2020년에. 지금 저희가 2020년 특집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한폐렴이 2020년도에 터진 거예요. 거기다가 춘절, 우리나라의 설날이죠. 그 춘절에 맞춰서 계획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2020년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2020년 1월 3일 날 중동 전쟁을 하기 위해서 솔레이마니를 암살했죠. 이게 같이 진행되는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에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아시게 되면 아주 와 정말 똑똑하다
그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이 박쥐인 거 아시죠? 박쥐에서 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한 사람들이 박쥐를 먹잖아요. 그래서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박쥐 먹는. 박쥐탕을 팔아요, 저렇게.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야만인 같이, 우한 사람들 야만인이니까 저렇게 박쥐를 먹으니까 바이러스가 걸렸지,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박쥐를 먹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우한 사람들 1,100만 명 중에서 손 꼽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오도가 돼서 우한 사람들은 다 박쥐를 먹는다, 이렇게 알게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한 사람들이 박쥐를 먹어서 우한 폐렴이 걸렸다는 거는 거짓말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원인을 얘기하는데 그게 요거예요.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 우한의 이 바이러스 연구소가 2000년 초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폐쇄를 시켰어요. 가동을 안 하다가 2017년도에 다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는 아주 그냥 최고 등급의 바이러스를 다루는 곳인 거예요. 이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거다, 그렇게 원인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가 세 번에 걸쳐서 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루미나티 카드. 일루미나티 카드가 뭔지 아시죠? 이게 1995년도에 일루미나티 기밀 문서를 해킹을 한 거죠. 해킹을 해갖고 그 내용을 카드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성취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아시는 거, 2001년도 9월 11일 날 9.11 빌딩 터트린 거, 그 무너뜨린 거, 그 계획된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1995년도에 만든 카드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2010년 4월 20일 날 기름 유출된 사건 아시죠? 네. 이것도 멕시코만 그때 엄청 났었잖아요. 이것도 계획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카드에, 일루미나티 카드에 계획에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원전이죠. 이것도 미리 계획된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일루미나티 카드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루미나티 카드에 우한 폐렴이 계획된 거예요. 그 카드가 이거예요. 이것만 딱 봐도 모르시겠죠? 이 카드 보신 적은 있나요? 이 카드 제목 자체가 악마의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우한에서 이 전염병이 생길 거라는 힌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카드예요. 일단 박쥐는 연관되시죠? 박쥐. 그래서 제가 그 우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박쥐. 벌써 알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박쥐와 바이러스와 연관해갖고 어떤 전염병을 퍼뜨릴 거라는 거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전염병을 상징하는 색깔을 갖고 저렇게 생물들이 있죠. 전염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우한 사람들이 박쥐를 먹잖아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진원이 박쥐잖아요. 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한이라는 곳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건물 때문에 그래요. 저 건물이 많은 분들이 다 저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이라고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아닌 거예요. 저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놀랍게 우한에도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우한에 있는 호텔. 워싱턴에 있는 이 국회의사당을 그대로 본따서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 있는 그 근처에 저걸 줘놓은 거예요. 똑같지 않나요? 박쥐, 저 카드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호텔, 그리고 전염병, 악마의 전염병. 그런데 지금 이 악마의 전염병 사태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한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계획된 거 아니면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알고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얘네들의 계획이 또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완전히 이게 의도된, 계획된 일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한폐렴은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그거를 선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연도가 몇 년도라고요? 2020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엄청 심각하죠, 지금. 똑같잖아요. 박쥐. 왜 우한에 저 호텔이 있냐고요. 저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계획이 아이패드 코트.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아주 그냥 놀랄 정도로. 다시 보니까 아주 놀라운 장면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가 왜 저러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한폐렴이 터지고 나서 이 우한폐렴이 계획된 거라는 걸 알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처음 보실 그림은 요 뒤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면은 이 턱에 피라미드 있죠. 돌려보면 피라미드예요. 네. 일루미나티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이거를 주도하고 끌고 가고 있다는 그 메시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사람 애꾸죠. 애꾸가 아니라 전시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이 배우가 신세계 질서, 일루미나티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데, 이 신세계 질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건부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 그런데 지금 뱀의 꼴이거든요, 이게? 네. 지금 얘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응?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신세계 질서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게 신세계 질서의 표어예요. 우한폐렴이 혼돈이에요, 질서예요? 혼돈도 보통 혼돈이 아니죠.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첫 번째 계획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환자죠? 무슨 병에 걸렸어요, 지금. 여기 저는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마약을 해갖고 저랬나? 애가 왜 이렇게 누워있지 그랬어요. 병에 걸린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우한폐렴에 걸린 거예요. 전염병에 걸린 상태인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일루미나티 카드에 악마의 전염병. 네. 우한에서 하겠다고 지금 계획해 놨잖아요. 네. 그거하고 지금 아이패드 코트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영상이 이거예요. 이 병이 걸린 다음에 이 눈에서 글자들이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글자가 뭐냐면 이거예요. 마커스 브런치죠. 주식 폭락.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이 전염병을 왜 퍼뜨렸는지 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퍼지면요. 주식이 폭락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니 이미 폭락을 하고 있고 오늘도 했어요. 그게 지금 현실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어떤 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중국이죠. 중국이 숨기는 이유는요. 이거를 다 알리면 경제가 더 빨리 급격하게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염병이 무서운 게 안 그래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지금 뭐 미국하고 그 무역 1차 그 협상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내수 경제까지 이게 완전히 잠겨버렸잖아요. 이 전염병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통제해버렸는데 내수 경제가 돌아갈까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닭 3억 마리가 지금 죽게 생겼대요. 우한에 있는. 사료를 못 줘서. 거기만 그러겠냐고요. 다 통제인데. 다 통제인데. 그러니 중국의 내수가 완전히 중국은 그냥 망하는 게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 계획을. 중국이 경제가 망하면
이득 보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 당연히 미국이에요. 중국이 경제가 폭망하면 미국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동 전쟁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동 전쟁을 하려고 해도 미국이 그렇게 섣부르게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란에게서 기름을 갖고 오는데 60%를 갖고 온대요, 중국이. 이란을 미국이 치면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게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못 치도록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전염병 때문에 저렇게 중국을 초토화시켜 놨어. 꼼짝 못하는.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팩 고투 영상에도 이 전염병 다음에 경제가 폭망하고 그 다음에 중동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게 놀라운 전략 아닌가요? 아주 기가 막힌? 그러니까 다 해결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저쪽 눈에 돌아가는 게 뭐냐면 워커버리지. 전쟁 소식, 전쟁 보도 바로 난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지금 오늘 이 기사에 이 오늘 거거든요. 미국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뉴욕 증시 폭락. 지금 이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폭락되겠지만. 미국이 이 정도면 중국은 폭삭이란 얘기예요. 폭삭. 그러면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신세계 질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노리고 그걸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교역할 나라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여행 못 가게 다 중지해 놓은 거 아시죠? 미국만 그런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과 영국 여행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주고 갔다 오래도 안 가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꼼짝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전염병 하나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얼마나 빨리 신세계 질서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아시겠죠? 그건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2020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면 그냥 뻥뻥뻥 터지는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중동 전쟁. 이거 중동 전쟁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왜 보니까 여기 또 터트렸는데 박쥐 같은 게 막 올라오죠. 그 우한 사람들이 박쥐 고기를 먹어서 저렇게 이 마지막 신세계 질서에 들어가는 중심에 저렇게 서서 저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 열뿔의 시대가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미 열뿔의 나라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뭐 미국이 한 뿔 되겠죠. 그다음에 중국이 한 뿔 될 거예요. 러시아가 한 뿔 될 거예요. 이슬람 이쪽이 한 뿔 될 거예요. 유럽 이쪽이 한 뿔 될 거고, 이 아시아 이쪽, 뭐 일본, 한국, 이 동남아 이쪽이 한 뿔 될 거고, 아프리카. 그래서 한 10개 지역으로 나눠질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뿔 중에서 맨 마지막 때 3뿔을 제거하고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하는 일이 이 세 뿔을 뿌리채까지 뽑아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요, 뿌리채까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작은 뿔이 이제 그 10뿔 가운데 하나란 얘기예요. 그 10뿔 가운데 이 작은 뿔이 올라오는 건데, 왜 작은 뿔이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작은 뿔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비주류였던 거예요. 그랬던 뿔이 강력한 뿔이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트럼프.
트럼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처음에 아무것도 아주 작은 뿌리였죠. 아주 작은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하고 저는 너무 맞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중국을 지금 통째로 뿌리채까지 지금 흔들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7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지금 아닌가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너무 딱 맞죠? 짝이죠, 짝. 또 읽어볼게요. 시작.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문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그가 크게 격려하며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멸하며 완전히 없앨 것이며. 아멘. 여기 이 북방왕, 적그리스도죠. 작은 뿔이에요. 이게요, 보면은 일방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가세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여기 보면은 동북 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분노하죠. 그래서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인 전쟁이에요. 일방적인 압도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서로 붙어갖고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가시죠? 처음 1차 중동 전쟁도 일방적이죠. 남방왕이 까불었어요. 그랬더니 북방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회오리 바람처럼 토토화시키는 거죠. 일방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계 군사력이 그렇다고요. 거기에다가 이 지금 전염병, 이 우한폐렴 사건이 생겼어요. 중국은 그나마 더 힘도 없어져 버린, 할 수가 없죠, 이제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우한폐렴 사건을, 이 악마의 전염병 사건을 터트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작은, 이 새 뿔이 지금 중국은 뿌리채까지 뽑히고 있죠. 지금 뽑히게 생겼죠. 곧 뽑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뿔이 어디예요? 러시아. 그 다음에 하나 뽑힐 뿔이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선 지금 두 뿔만 나오죠. 네. 첫 번째 뿔, 중국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통째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저 전염병을 통해서, 악마의 전염병을 통해서 중국 뽑고, 그 다음에 이슬람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인데 동북쪽에서 나는 소문이라 했잖아요. 네. 동쪽과 북쪽. 다 러시아, 중국, 이슬람이에요. 이란. 맞죠? 러시아가 남았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어떻게 뽑을 것인지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 다음 장면에. 기가 막히죠. 그 성경에 제가 저 말씀이 없으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이런 계획들을. 근데 저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눈에 아니 훤히 들어오는 거죠. 쉽게. 그대로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이 이거예요. 요거. 또 하나의 뿔인 러시아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겨울이 이게 추운 지방이에요. 이게 얼음이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와 있죠. 저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추운 지방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저걸 설정한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여기 이거 해골바가지 요거 보이시나요? 네. 요게 바이러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 해골이. 이 아이 머리를 보시면, 머리 모양을 보면은, 흑인이네. 아니, 흑인인데, 누가 봐도 흑인이죠? 저 머리 모양을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상할 수 있어요. 코로나 자체가 태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모양이 코로나잖아요. 그 머리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암시해주는 모양인 거예요. 머리 모양 자체가. 그리고 이 리본을 딱 푸르는 순간 연꽃 같은 게 꽃이 내려가면서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잠겨서 그냥 끝나는 그 그림이잖아요. 아직까지 모르시겠나요? 무슨 모와 같은 바이러스를 지금 퍼뜨릴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아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 전염병을 퍼뜨릴 거라는 거를 암시해 주는 그림이에요. 응? 이게. 예. 그러니까 러시아를 뽑는 방법도 전염병인 거예요. 왜? 그것만큼 강력한 게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그림을 쭉 보면은 러시아가 아니라 없어. 여기 이 리본을 푸니까, 리본을 푼다는 얘기는 이 시작한다. 에볼라죠. 에볼라 그 바이러스. 얘네들이 준비된 바이러스겠죠. 우한 폐렴과 같은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퍼뜨리면 러시아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다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버렸네 아주. 그렇죠. 저 색깔이 요게 요 색깔이 전염병 상징하는 색깔이란 말이에요. 저기에 완전히 빠져버리죠. 이 러시아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병든 사람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동양계 사람이었죠. 동양계였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러시아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망치하고 나 때문에 그래요. 망치하고 낫이 공산당을 공산당을 보여주는 거죠. 저기 구소련 국기잖아요. 네. 저기 낫하고 망치 있죠. 네. 저기가 러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를 또 이렇게 뽑아버리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연결해서 되겠죠, 이 일이. 바로 일어나겠네 그럼.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이 영상 자체가? 흑인들이 이 추운 곳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이 추운 러시아에 에볼라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거겠지, 당연히. 에볼라도 굉장히 강력했어요. 에볼라 때문에 엄청 많이 죽었어요. 10,000명 넘게 죽은 거 아시죠? 그러면 얘네들이 만든 요번에 이 새로운 또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면 더 강력한 애가 터지겠죠? 그러면 러시아도 저렇게 순식간에 뿔이 뽑히는 거죠. 그래서 새 뿔이 뽑히는 그 그림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 똑같은 이 전염병으로 그렇게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문학적인 그 돈을 바이러스 연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성공한 거죠. 정말 강력한 애를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터져버렸다고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영상이 또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영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국 마크잖아요. 한국에 있을 이야기도 지금 여기다 넣는 거예요. 저거는 땅굴이에요. 저건 땅굴에서 지금 탱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땅굴 많은 건 아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나요? 그런데 얘네들이 올라오려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가. 이때 되면 올라온다고 얘네들은 지금 계획해 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계획해 놓은 이상 그 땅굴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예. 이런 일들이 되는 거가 이제 진짜 너무 선명하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특히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그러면 속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됐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 재앙들, 이 재앙은 상상도 못하는 재앙이라는 거. 너무너무 무서운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진리를 탐구하는 거.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우한 폐렴이 먼저겠죠.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이에요. 중국을 힘을 빼는 거예요. 완전히 힘을 뺀 다음에 중동 치는 거예요. 아무 일 못하게. 뛰어들지 못하게. 그렇죠. 예. 그러면
중동까지 이란까지 먹어버리면 중국은 완전히 그냥 더 죽음인 거죠. 완전히 끝인 거예요. 끝. 이제 미국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협정 있겠죠. 평화협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종교통합. 뭐 이거 계획된 거니까 종교통합 할 거고. 그러면 평화협정하고 종교통합하면 다 된 거죠. 그러면 제3성전 짓겠죠. 제3성전 짓겠죠.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휴거가 있겠죠.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이 성취가 되고 1290일 예언이 성취가 되는 그런 일들이 2020년도에 이뤄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하늘을 보시고 주님의 신보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